안녕하세요. 와류기 공부 43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류기를 개발하거나 생산하거나 판매하시는 분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쉽게 접근해 봅시다. 배관 속에 배관을 삽입했을 때 풍속 및 풍량 감소는 당연합니다. 그 내용은 붕어도 가르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배관 속에 배관을 삽입하게 되면 풍속과 풍량은 당연히 감소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람 있을까요? 도다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 제일 왼쪽 사진을 보시면 청류와 난류에 관한 그림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차량 풍동 시험장에서 유체 흐름을 판단하기 위해서 실험하는 것입니다. 청류 부분이 있고요. 차체를 지나면서 중앙을 통과하고 차에 부딪힌 부분, 그 부분에서 뒤에서 난류가 형성됩니다. 청류와 난류는 이렇게 구분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사진, 위의 사진을 보면 자동차 메이커에서 와류기를 부착해 놨습니다. 와류기를 부착해 놓은 것, 이것을 보더라도 참 답답한 일인데 그래도 무식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와류기를 보면 센터에 파이프를 넣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무식하지 않으니까요. 붕어대가리는 아니니까. 그렇죠? 없죠? 내용물을 보시면 센터에 파이프가 없습니다. 관 외부에 붙여서 만들어 놨습니다. 이 와류기 왜 만들었는지 이유는 알고 있을까요? 그냥 해보니까 와류를 시켜보면 조금 더 연소율이 높아질 거다, 이렇게 접근했을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접근한다 그러면 LPI 엔진, GDI 엔진, MPI 엔진 이런 데서는 연료 입자를 분해해서 연소율을 조금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디젤 엔진 이쪽은 별 값어치가 없을 것입니다. 해서 이런 부분도 자동차 메이커가 와류기를 부착했다 해가지고 같은 거라고 접근하시는 도다리가 있습니다.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남들이 기술을 개발했다 하면 아류작을 만들어내서 효과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최소한 그 수준 이상의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설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접근해야죠. 과학은 어디 엿바깥 먹었습니까? 자, 와류 하시는데 와류 이전에 그냥 단순하게 한번 봅시다. 아래쪽 사진 왼쪽에 중간에 파이프가 들었죠. 우측에 파이프가 들었죠. 거기에다가 날개를 용접해서 붙이든가 융접해서 붙이든가 어떤 방법으로 붙였겠죠. 자, 주물러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파이프를 왜 넣었어요? 파이프를 넣은 이유가 있습니까? 진짜 궁금해요. 배관 속에 배관을 삽입한다. 저항으로 인해서 청류가 난류로 바뀝니다. 자, 파이프 속에 다시 파이프가 들어가면 그 파이프에서는 청류와 난류가 또 혼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파이프 개수가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공기 저항이 당연히 생기겠죠. 저항이 생기면 풍속은 느려지게 되고 풍량도 감소하게 됩니다. 과급을 시켜준다고요? 이 파이프를 몇 개 집어여서 과급을 시켜준다? 배기관에 이런 파이프를 몇 개 집어여서 배기가스를 잘 빼준다? 그 이론을 제시해 보세요. 바보가 아니면 금붕어 정도 지능만 있다 하더라도 파이프 속에 파이프를 넣었을 때 한 개 넣고 두 개 넣고 세 개 넣고 네 개 넣고 한다 그러면 그 저항으로 인해서
청류가 난류로 바뀔 것이고 그 난류로 인해서 공기 흐름을 방해할 것이고 결국은 저항이 생길 것입니다. 엔진에요. 공기가 흡입될 때 흡입단에 저항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기가 많이 안 들어와요. 자, 진공이 생기면 문제가 생깁니다. 엔진을 정비하시는 분 과거에요. 30년, 40년 전에 엔진을 만졌다. 이렇게 하시면 디젤 엔진 불안자식이죠. 끄집어 내려서 보링하고 시동 걸 때 배터리 성능이 부족하면 잘 안 돌아갑니다. 몇 번 이렇게 돌리다 보면 처음에는 시동 모터를 돌리면 열심히 다 잘 돌아가죠. 부드럽게요. 그런데 시동이 안 걸리게 되면 몇 번이고 합니다. 그랬을 때 두 가지 방법을 찾습니다. 하나는 불막대기를 가지고 앞에다가 불을 붙여서 키를 돌립니다. 그러면 연료가 뜨거운 열로 인해서 잘 연소될 수 있는 조건, 실리더 내부에 고열을 만들어서 연소가 될 수 있게끔 하는 방법, 또 가스 이런 부분 사용해서 칙칙 뿌립니다. 뿌려서 시동을 걸면 까랑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휘발유 찍 뿌려서 시동을 거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배터리 성능이 떨어져 있다. 전류가 부족하다면 어떻게 합니까? 흡입구를 손바닥으로 막습니다. 막으면요 진공이 걸리게 되죠. 처음에는 잘 안 돌아갑니다. 끼릭끼릭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을 넘기게 되면 흡입구에 진공이 걸립니다. 그러면 흡입 행정에서 빗선이 내려갈 때 진공이 걸렸죠. 그러면 압축 행정에 진공 상태니까 잘 올라오겠죠. 팽창 행정에서도 압축된 것이 없으니까 그냥 잘 내려오겠죠. 배기도 배기할 것이 없으니까 그냥 바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흡기구를 막은 상태에서 시동 모터를 돌리면 처음에는 잘 안 돌아가다가 진공 상태가 형성이 되면 엔진이 잘 돌아갑니다. 배터리 용량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시동을 걸 때 회전수를 쭉 높이 놓고 흡기관을 막았던 손을 딱 떼주면 부릉 하고 걸릴 수가 있어요. 이런 게 현장에서 경험하지 못하면 모르는 부분이죠. 그런데 옛날에 다들 그렇게 했습니다. 불막대기를 쓴다, 휘발유를 쏘아 였는다, 가스를 쏘아 였는다, 흡기구를 손으로 막아서 돌린다. 흡기구를 손으로 막아서 돌린다 하는 거는 진짜 기름쟁이들이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속에 지식이 다 있다는 거예요. 응용하면 지혜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와리기를 생산하고 판매하시는 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똑같은 광경 속에 새로운 파이프를 엮는다. 그것도 한 개만 엮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를 엮는다. 그러면 그 파이프 속에 삽입된 파이프, 그거로 인해서 청류가 난류로 변화하고 그 난류로 인해서 공기저항이 생긴다. 당연하겠죠. 그리고 파이프 단면적으로 인해서 공기저항이 또 생기고 그 단면적의 기울기에 따라서 청류가 난류로 또 생깁니다. 얼마든지 저항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흡기구에 1개, 2개, 3개, 4개, 5개, 배기구에 1개, 2개, 3개, 4개, 5개 이런 파이프를 넣으면 저항이 생기겠죠. 그래서 저속 구간에서는 공기량을 크게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얼렁뚱땅 넘어갈 수 있습니다. 고속주행, 시속 100km, 120km, 140km, 160km 이런 반론 조건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기량 일정 부분 들어왔을 때 연료 분사량이 적을 때는 괜찮을 겁니다. 그런데 연료 분사량이 많은 조건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요? 긴 오르막길을 풀악셀을 해가지고 올라간다. 잘 갈까요? 연료 분사량은 100% 쏘고 있는데 그 100%에 필요한 공기량이 부족해진다. 부작용 안 생길까요? 와류기 센터에 파이프를 붙여놓는 이런 와류기라면 이 와류기 업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한번 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붕어도 알 수 있는 겁니다. 배관 속에 배관을 삽입하면 풍속 및 풍향이 감소됩니다. 자, 배관 속에 배관을 집어넣었다. 그러면 그 부분 배관에서는 빠른 속도로 가겠죠. 그런데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됩니까? 합류된 지점. 거기에서는 빨리 갈 이유가 없습니다. 저항체만큼 풍속이 떨어질 것이고 풍량이 감소할 것입니다. 그것이 저항입니다. 막연하게 그 통과하는 그 부분에 풍속이 증가했다. 그렇다고 풍량이 증가한 건 아닙니다. 배관 속에 배관 삽입했을 때 풍속 풍량은 감소한다. 이 자연의 이치, 과학의 법칙을 뒤집어 보시라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들도 이 강의를 수강하신다 하면 상식적으로 접근해 보세요. 파이프 속에 파이프를 넣었을 때 풍속이 증가하고 풍량이 증가할 수 있느냐예요. 전 세계 과학자들을 바보로 만들어 보시라는 거야. 아셨죠?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